2026년 2월 12일자 이스라엘 투데이 시작합니다. 바로 어제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백악관에서 비공개로 회담을 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이란 핵 문제 그리고 가자지구 하마스와의 휴전 문제 이런 것들을 두고 논의를 했는데요. 이미 지난 2월 6일 날 먼저 이란과 미국이 핵협상을 치룬 이후 또다시 2차 핵협상을 앞두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진행된 이야기라 매우 중요한 이야기들이 서로 오고 갔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미국과 이란 협상 계속 이어질까요? 아니면 미국과 이란 기어이 전쟁으로 이어질까요? 현재 이스라엘과 중동은 이렇게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소식 오늘도 이유진 PD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우선 지난 2월 6일 날 오만 무스카트에서 미국과 이란이 핵 협상을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죠? 예정대로 진행이 됐었고 양측 모두 겉으로는 건설적이었다 그리고 긍정적이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긴 했는데요. 근데 뚜렷한 합의나 진전 없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실제로 미국 대표단으로 참석했던 스티브 위트코프와 제러드 쿠슈너는 회담 직후에 별도의 언론 인터뷰나 성명 없이 오만을 떠났고요. 그리고 특히 주목해볼 점은 회담 다음 날 위트코프와 쿠슈너가 중동에 전개된 미 항모의 에이브러임 링컨을 방문해서 훈련을 참관했다라는 사실인데요. 결국 이번 협상을 통해 어느 정도의 이런 외교적 제스처를 보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의 군사적 억지력을 과시하는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애당초 이 협상을 앞두고 미국이 이란에게 원한 것들은 어떤 것들이고 또 이란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었죠? 일단 이번 회담의 최대 쟁점은 아무래도 우라늄 농축 활동이었는데요. 미국의 요구사항은 이란의 우라늄 농축 완전 포기였습니다. 이란이 보유 중인 고농축 우라늄에 대해서도 그전부터 계속 외부로 반출하라 이렇게 여러 번 요구를 해왔었죠. 핵 프로그램뿐만이 아니라 이 탄도미사일의 사거리와 그리고 이란의 대리 세력 지원 문제에 대해서도 제재를 하기를 원하는 게 미국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란은 이번에도 여전히 같은 입장을 계속 고수하면서 우라늄 농축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 이러면서 미국의 요구를 거부했는데요. 이란의 외무장관인 아바스 아락치는 이번 핵 활동은 자신들의 주권적 권리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농축 우라늄 국외 반출에 대해서도 반대를 했고요. 핵 문제는 협상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이 만약에 이란 영토를 공격을 하게 된다면 이란이 중동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기지들을 공격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탄도미사일과 대리 세력 지원 문제 역시 자신들의 협상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현재 이란은 그 우라늄 농축 농도 60%를 지금 추출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란이 많이 양보를 했대요. 20%까지는 그럼 낮추겠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은 결국은 그 미국이 이란으로부터 60%에서 20% 미국은 지금 20%가 아니라 완전 폐기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제가 보기에도 이란이 이렇게 완전 폐기하지는 않을 것 같고 어쨌든 60%에서 20%까지 낮추겠다라고 한다면은 우선 미국은 이란으로부터 많은 양보를 받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요. 근데 핵심은 사실 농도가 몇 %냐 이게 아니라 기술력 기반의 유무입니다. 그래서 농축 시설과 원심 분리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한 농도는 언제든 다시 끌어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른바 브레이크 아웃이라고 해서 단기간 안에 무기급 수준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이런 잠재력이 남아있다. 이 점이 바로 문제로 지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농도를 낮추는 건 사실 의미가 별로 크지 않고요. 농축 능력 자체를 구조적으로 통제하거나 중단시켜야 하는 게 포인트인 거죠. 용광로에 불을 완전히 꺼버려라 이런 거하고 좀 똑같은 거예요. 60%든 20%든 10%든 그 숫자 몇 %는 별로 의미가 없고 아예 만들 능력을 없애버려라 이렇게 요구하는데 이란은 절대로 그건 못하겠다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죠. 아이고 참 큰일 났네. 그래서 2차 회담 또 한답니까? 언제 한다는 거죠? 일단 다음 주에 진행된다, 다음 주 초에 진행된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아직까지 확정된 일정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지금 현재 이란 국민들은 미국한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한테 지금 이란하고 협상하지 마라. 협상 백날 해봐야 소용없다.
지금 뭐 협상을 이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굉장히 이란 국민들은 원하고 있다는데 그건 왜 그러는 거죠? 일부 이란 내부 인사들과 그리고 활동가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개 메시지를 보낸 건데요. 지금 이란 정권과 협상하는 건 이 내부에 탄압받고 있는 이란 국민들을 배신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특히나 이번에 이란의 시위 과정에서 나온 이 사망자 수가 1988년 이란 정치범 처형 사건보다도 훨씬 더 그런 큰 규모인데 약 3만 7천 명 되는 희생된 사람들의 목소리가 묻힐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란 국민들은 이런 외교적 타협보다는 자신들의 이란 내에서의 자유와 그리고 민주주의 그런 움직임을 지지해달라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지금 그 미국의 에이브라함 링컨 항공모함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가 있다면서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지금 이란과 협상 잘 안 되면은 한 대 더 보내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그 뒤에 뭔가 좀 변화가 있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중동 해역에는 에이브라함 링컨 항모 전단이 작전 중이고요. 전투기 편대와 구축함 등도 이제 지금 함께 전개된 상태입니다. 위성 사진을 보면 카타르 등 이런 영내 기지의 군사 활동이 늘어난 모습도 포착이 되면서 미국이 전력 증강을 하고 있는 정황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필요하다면 두 번째 항공모함도 보낼 수 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언급한 건데요. 이란이 협상을 거부하거나 협상이 결렬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때 이제 항모전단을 추가로 배치하겠다라는 겁니다. 현재 미국이 이란과 이 핵협상의 의사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군사적 옵션을 배제하지 않는다. 이런 메시지를 유지하면서 투트랙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이유준 PD가 소개하는 이 일보의 제목이 보이지 않는 화면에 그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란에서 뭔가 좀 이상한 조짐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난 2월 8일 날 이란 공군의 날이면서 1979년에 있었던 이슬람 혁명 그걸 기념하는 날인데 이란에서 그날 매년 이렇게 큰 행사를 해요. 2월 8일 날. 그리고 매년 큰 행사를 할 때 반드시 하메네이가 등장을 했었는데 금년 2월 8일 날 이 이슬람 혁명 기념일 날 하메네이가 안 나타났다면서요? 어디로 간 겁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2월 8일은 이란에서 상징성이 아무래도 큰 날입니다. 1976년 이슬람 혁명 당시에 공군 장교들이 혁명 지도자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날을 기념하는 행사인데요. 매년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직접 참석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번 행사에서 37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이 관례를 깨고 하메네이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건데요. 이번 불참은 이란 성직자 지도부와 이 군부 간의 충성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행사였던 만큼 아무래도 더욱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행사 결석을 넘어서 현재 이란 지도부가 상황을 얼마나 민감하게 보여주고 있는지 그런 상징적 신호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과의 긴장이 고조되는 시점과도 맞물리게 되면서 안보 상황을 의식한 조치 아니냐 이런 관측도 제기됩니다. 어디 숨은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보이면은 또 거기 미사일 날라오거나 아니면은 이주 PD가 저한테 그 처음에 그 자료를 줄 때는 쫄았나 봅니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쫄았어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서 이란이 미국의 공격을 대비하기 위한 뭔가 모습이 위성 카메라에 잡혔다고 그래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미국의 싱크탱크 과학국제안보연구소인 ISIS가 위성사진을 공개한 건데요. 이제 이란의 이스파한 지하 핵시설 터널 출입구들이 흙으로 덮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ISIS는 이스파한 핵시설의 입구 3곳, 북쪽과 중간 그리고 남쪽 입구 모두가 흙으로 완전히 덮였다고 전했는데요. 실제로 이 세 입구 주변에서는 더 이상 차량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간 입구와 남쪽 입구는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봉쇄가 된 상태고요. 추가적인 수동 방어 조치가 설치되어 있는 북쪽 터널 입구도 마찬가지입니다. ISIS는 이란이 미국이나 이스라엘의 공습, 기습 공격 이런 걸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전했고요. 해당 조치에 대해서도 잠재적인 공습의 충격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특수부대가 이 터널 내부로 진입해서 고농축 우라늄을 확보하거나 파괴하거나 하는 이런 일련의 행동들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또한 이란이 장비나 물자들을 터널 안으로 옮겨서 보호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아직 확인된 바는 없고요. 이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작년 6월 포르도와 나탄즈, 이스파한 핵시설에 대한 미드나잇 해머 작전이 있었는데 그 작전 실행 직전에도 이 같은 행동이 관찰된 바가 있었습니다. 현재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런 군사 행동 가능성이 거론되는 이런 시점과 맞물리면서 이란이 핵 관련 장비나 시설 이런 것들을 보호하는 조치이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주 전에 이유준 PD가 이제 소개할 때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는 것 같이 이 대규모 군사 행동이 있을지 없을지를 알려면은 미국 펜타곤 앞에 있는 피자집의 주문량을 보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무래도 이제 그 대규모 공격을 앞두고 밤늦게까지 뭐 작전 짜고 점검하고 그러려 보니까 야근도 하고 밤샘도 하고 아무래도 뭐 그래도 펜타곤 직원들은 배는 고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뭐 외부에다가 이렇게 피자 같은 거 주문을 많이 한다. 그래서 펜타곤 앞에 있는 피자집 뭐 파파존스나 도미노 피자나 피자헛 이런 곳의 주문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 수 있으면은 곧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아주 흥미로운 얘기를 해주셨어요. 요즘 펜타곤 앞에 피자집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최근 펜타곤 피자 리포트가 공개한 데이터를 보면요. 펜타곤 인근에 있는 일부 피자 매장의 주문량이 평소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런 관측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제자 데이터도 보면 펜타곤 인근의 모든 피자집들의 주문량이 평균 이하가 되어 있는 그런 시간대에도 펜타곤 바로 맞은편, 가장 가까운 피자집에서는 오히려 평균보다 더 많은 주문량이 있었다. 이런 데이터도 있었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은 미국의 국방부가 이제 분주해지고 있다. 이런 지표로 활용되고 있는 건데요. 지금과 같은 국면에 이 해당 지표가 평소보다 높게 나왔다라는 건 이제 미 국방부가 현재 굉장히 분주한 상황이다. 이렇게 유추를 해볼 수가 있고 현재 워싱턴 안팎으로 긴장 분위기를 보여주는 한 단면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 미국의 공격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반증할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징후가 미국 정부가 이란에 있는 미국인들은 빨리 그곳을 떠나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 미국에 이란에 그렇게 미국 사람들이 있나 봐요. 아직까지도.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공격 징후가 있는 겁니까? 네, 지금 좀 공식적인 신호가 또 나오고 있는 건데요. 미 국무부는 최근 이란에 체류 중인 이제 미국인한테 즉시 출국해라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이 이란에는 사실 미국 대사관이 없다 보니까 가상 대사관을 통해서 전달을 했는데요. 상업 항공편이 운항이 재개가 되는 동안 그동안 이란을 떠나야 한다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이란 여행경보는 사실 원래도 4단계로 수년간 높은 단계를 유지를 해왔었는데 이번에는 기존 권고사항에서 더 강화된 그런 상황입니다. 항공모함 정궤나 지금 전력 증강 사진, 그리고 펜타곤 상황 등 이런 공식 경고까지 겹치면서 군사 옵션이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다. 이런 신호가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또 이 외국에는 아주 중요한 스포츠 경기, 예를 들어서 미국의 뭐 슈퍼볼 경기라든가 또는 뭐 중요한 아주 중요한 선거 이런 것들을 앞두고 어느 쪽이 승리하고 어느 쪽에 더 기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이렇게 예측해보고 거기다 심지어는 돈까지 거는 일종의 도박 사이트예요. 그런 베팅 그 사이트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사이트에서 앞으로 미국이 언제쯤 그 이란을 공격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측하는 코너도 있다 그래요. 지금 그 어떻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측 플랫폼 가운데 하나인 폴리마켓이라는 곳에서 이 사안을 다루고 있는데요. 정치나 전쟁 같은 이런 사건을 두고서는 돈을 걸어서 확률로 표시하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미국이 언제 이란을 타격할 것인가 이런 걸 두고서 이제 확률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월별로 따졌을 때 이제 3월 말까지 미국이 이란을 타격할 가능성을 약 40% 정도로 지금 보고 있고요. 이 수치는 지금도 상황이 바뀔 때마다 계속해서 변하고 있는 수치긴 한데요. 이제 물론 정부의 공식 판단은 아니지만 이 폴리마켓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약 90% 이상의 정확도에 그리고 비교적 높은 적중률을 보였다 이런 평가를 받은 그런 사이트다 보니까 참고용으로 이제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시장이 현실적 기대치를 좀 강하게 반영하는 그런 점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도 간과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상황이랑 같이 보는 게 가장 정확한데요. 근데 지금 상황적으로는 3월 말보다도 더 빠른 시일 내에 이란의 타격이 있을 수도 있고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지금
국제사회가 얼마나 불확실하게 이런 상황들을 보고 있는지 보여주는 심리적 온도계다. 이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게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 틀렸으면 좋겠어요. 이러는 와중에 지난 2월 10일 날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을 찾았어요. 그리고 2월 11일 날, 그 다음 날이죠. 백악관에 가서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하고 회담을 했는데, 이건 아무래도 앞으로 있게 될 2차 미국과 이란과의 핵 협상을 앞두고 뭔가 그 미국한테 요구사항을 전달하거나 단도리를 하려고 간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그런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실 이 네타냐후 총리가 원래 2월 18일에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근데 이번에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이 이제 재개가 되면서 일정이 2월 11일로 앞당겨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이 일정 변경에 대해서 이란 핵 협상으로 인한 긴급 대응 성격이 강한 거 아닌가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요. 특히 이번 회담을 통해서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그리고 영내 무장단체 지원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압박해달라 이런 메시지를 전달했을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이란 측에서도 이를 단순한 외교회담이 아니라 사실상 작전 미팅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가자지구로 좀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이스라엘 인질이 비록 시신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스라엘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본격적인 가자지구 재건 작업에 들어간다. 시작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누가 이런 얘기를 했고 본격적인 재건 작업 뭘 얘기하는 겁니까? 주 이스라엘 미국 대사 마이크 허커비가 이야기한 건데요. 인질들이 돌아왔으니 앞으로 모든 일이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사람들의 이주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주택 건설이 진행되고 공공시설도 복구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하지만 파괴 규모가 아무래도 워낙 크다 보니까 이 재건 기간도 길어질 수가 있고 특히 국제사회의 지원 그리고 자금 조달 이런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허커비가 이야기한 부분이 이스라엘을 그동안 가장 많이 비판했던 나라들, 특히 인도적 지원이 부족하다 이렇게 지적했던 나라들이 지금 와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면서 굉장히 흥미롭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나라들이 말만 앞세웠을 뿐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허커비는 향후 가자 지중해 연안을 경제 관광 중심지로 개발하겠다라고 했던 그 제러드 쿠슈너의 구상을 언급을 하면서 지역의 안정의 진전됨에 따라서 투자자들 역시 이 구상은 현실적인 미래로 보기 시작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지구 하마스에게 또 요구사항을 얘기했어요. 바빠요, 트럼프가. 맞습니다. 하마스한테 무장 해제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하마스가 이를 거부했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하마스 최고 지도자인 칼레드 마샬이 최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이 알자지라 포럼에서 미국의 무기 반납 요구에 대한 하마스의 반대 입장을 재차 강조한 건데요. 이 칼레드 마샬은 외세의 요구에 따라 우리가 무장을 내려놓을 수 없다. 이 입장을 분명히 했고요. 특히 외부의 지배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표현까지 하면서 무장 해제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태도를 이번에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마스가 일정 기간 안에 무장 해제를 하지 않으면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경고한 적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하마스는 이에 대해 굴복하지 않겠다 이렇게 입장을 재확인한 셈입니다. 결국 가자지구의 재건 논의가 지금 계속 진행되는 와중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하마스의 무장 문제를 둘러싼 이 간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도 뭔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타냐후 총리는 가자지구 휴전 2단계는 그대로 진행되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현재 구조로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다 이렇게 설명할 예정이라고 전했는데요. 특히 하마스의 무장 해제가 전제가 되지 않으면 추가적인 군사 작전도 필요할 수 있다는 입장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인질 문제가 일정 부분 정리됐다고 해서 그게 곧바로 평화 프로세스로 순항이 된다 이런 걸 또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